사실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에 대한 이렇게 유죄 판결들이 나오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월요일 뉴스 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발언은 본인 리스크 얘기는 아니었고요.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이 이대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5년이 아니라 10년, 그러니까 차차기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왜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는지 저희가 준비한 2위부터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새롭게 공개된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만나볼 거예요. 먼저 구자랑 변호사님. 오늘 동아일보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부가 쓴 13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했는데 여기에 고 김문기 처장의 이름이 291번 등장한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법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일단 김문기 씨와의 관계를 재판부에서 굉장히 촘촘하고 치밀하게 판단을 했다. 김문기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인정된다는 걸 굉장히 촘촘하게 인정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했기 때문에 예. 이 유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치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정된 사실관계 하에서는 이것이 당시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다. 선거를 할 때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쟁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로서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이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네. 취지에서 자신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발언을 했고, 예. 그 전파성이 굉장히 높은 TV에서 4번이나 방송을 했고, 그리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 죄질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 논의가 있을 때 안철수 의원의 선거 유세차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는 누군지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문상을 갔어요. 예. 근데 정작 산하기관의 직원이라는 것만으로도 갈 법한데 예.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장례식장도 안 갔거든요. 그러고서 그 즈음에는 산타 복장 입고 춤추는 뭐 화면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된 사실관계 하에서는 이런 사실관계, 골프도 같이 치고 뭐 낚시도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다고 한 것은 굉장한 고의, 그리고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는 논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에 있어서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논증이 저렇게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문을 저희가 꼼꼼히 뜯어보니까 거의 한 페이지당 2번 정도 고 김문기 처장의 이름이 언급이 된다. 김문기 처장 사망 직후에도 관계를 부정하는 발언이 이어진 점이 비판적으로 본 듯하다는 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조 관계자의 얘기인데 거의 300번 가까이 고 김문기 처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렇게 133쪽 분량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는요. 선거인이란 혹은 일반 선거인이라는 표현도 39번이나 등장합니다. 성신 부의장님, 40번 가까이 일반 선거인, 그러니까 대중, 보통 사람 눈높이에 봤을 때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본 것 같다. 이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판결문에 그런 선거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으니 재판부는 그런 거를 좀 의도해서 말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과연 그것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았는지는 이 재판 결과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유권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 허위사실 관련된 판례 지금 과거를 보면은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뭔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고 막 발언하는 것과 예. 그리고 본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방어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들 또 본인이 뭐 관련돼서도 뭐 허위 경력을 기재한다던가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아닌 예. 뭔가 토론이나 이런 발언하는 과정에서 좀 나오는 좀 약간 과한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하에서 좀 넉넉하게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 사실 대선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대선 과정에서 0.73%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예. 대선 과정에서 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 장인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득 뭐 1,000원 한 장 이득 보는 게 알겠습니다. 없다라는 예. 발언도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다라는 게 1심 재판부의 그 판결을 새롭게 공개된 그 내용에 있고요. 무려 김문기 처장의 이름이 291번 등장합니다. 저희가 법적인 거 꼼꼼히 따져보기일 텐데요. 결국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를 1심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저희가 법리적인 거 지금 쭉 따져보기 전에 글쎄요. 여기에 무려 본인 아버지의 이름이 291번이나 등장하는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은 일단 이 1심 재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이 이 고 김문기 처장 유족과 연락이 닿은 모양인데 살아생전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고 했다. 본인이 이기인 최고위원이 직접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시의원, 경기도의원을 했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마 초기부터 맞아요. 이 사진을 일단 이 공개했던 아주 그런 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 딸과 통화한 내용, 그 영상 통화를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 이 딸이 원래 수능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건설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죠. 거기에 이제 유동규 씨도 들어가게 되고 유동규 예. 씨도 마찬가지로 건설회사에 있다가 들어갔고요. 또 유한기 씨라고 있습니다. 이 유한기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한기, 김문기 이 두 분이 이제 여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를 하다가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인데 바로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이죠. 예. 특히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정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영상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 원래 호주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 골프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딸에게 골프 잘 쳤다 오늘 너무 좋았다라고 한 이야기 그 영상 사실은 이걸 놓고 보면 돌아가신 김문기 씨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바로 저 영상이죠.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가족들은 저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예. 지금도 계속 저희들 언론에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지만 예. 가족들에게 저 영상 공개는 아마 굉장히 큰 아픔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아픔은 아까 우리 구자룡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바로 돌아가시고 그 뭐 며칠 뒤인가요? 바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아마 선거운동용으로 그때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정말 자기 남편이 이재명 시장을 모시고 출장 가서 골프도 치고 너무 즐거워서 가족들에게 자랑까지 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나 전혀 모른다. 그리고 장례식장도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이제 그런 가족의 아픔들이 글쎄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조금이나마 치유됐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이긴 최고위원에게 1심 선고 날에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고 김문기 처장의 딸 올해 수능을 봤는데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안타깝습니다. 숨쉬는 비상약 챙겨갈 정도로 힘들어한다. 살아생전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의심스럽다고 가족에게 말했다는 게 이기인 최고위원의 얘기입니다. 이 글 말고도 SNS 글 말고도 좀 더 구체적인 현재 김문기 처장의 유족의 생각을 이긴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었던 그 당일 밤에 김문기 씨 아내분께서 직접 연락을 카톡으로 주셨고요. 따님이 올해 수능을 봤는데 이제 아빠를 잃은 충격으로 이 수능 시험장에 이 숨쉬는 비상약을 챙겨갈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 의미심장한 말은 김문기 처장님이 살아생전에 이재명 시장이 가장 의심스럽다. 이렇게도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김문기 씨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이 이 사람에 대한 일면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유일한 한 명뿐인 이사였었습니다. 일반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그러니까 성남시의 이익을 가져와야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받은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재 같은 것도 좀 사모님께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저희가 이제 법리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또 꼭꼭 씹어서 짚어보겠지만 법리 얘기 말고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사진이 조작이냐 편집이냐 이거 말고 이긴 최고위원, 당시 성남시 의원의 얘기,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 유족이 생각하는 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한 명뿐인 이사가 김문기 처장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지금 1심 선고 이후에도 여전히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게 유족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1심의 선고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어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훈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뭐 대장동에 있는 그 성남시에서 대장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뭐 공무원분들, 뭐 그런 분들은 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하고 다 아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 기억과 인식에 대한 문제고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잘 몰랐다 이런 말들은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과의 교육 관계를 모른다는 건지는 사실 이재명 대표만 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제 기사를 보면 김문기 씨는 성남시 의회에서 당시 이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이 김문기 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어떤 사업자 배점표를 보여준 거, 열람시켜준 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 거기에 있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친동생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끝까지 좀 힘을 내셔서 또 생존해 계시던 더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최고위원 얘기 중에는 이번 1심 재판부가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준 것도 아예 항소심에서는 그것도 다 유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성남시 사람 입장에서는 성남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단 한 명의 이사일 뿐인데 업자와 이제 조율을 하는. 그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있냐. 근데 제가 좀 더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요. 그 이기인 최고위원 통해서 이현정 의원님.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문기 씨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 그냥 어떤 본인의 어떤 뭐 개인적인 이유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체 과정을 보면 결국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 압박 뭐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아마 좀 구하기 위해서 지금 산재를 신청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어떤 회사에서 같은 데서 할 때도 보면 어떤 상사의 어떤 정신적인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할 경우에 종종 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문기 씨의 어떤 선택도 본인의 어떤 귀책 사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장동 사업, 그 대장동 사업 자체가 어떤 부당하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 왜냐하면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규명을 하기 위해서 산재 신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심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판결 이 얘기와 상관없이 제 취재에 따르면 고 김문기 처장 쪽에서 산업재해를 준비 중이고 신청할 계획이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에 의해서 스스로 자손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잘 인정은 안 되는데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직장 내에서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는 극도의 자존감 저하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동반을 합니다. 이런 이제 병리적인 현상이 동반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자신의 온전한 결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내몰렸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산업재해를 인정을 해주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봤을 때 구조적으로 이 사람한테 무슨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형사처벌로 내몰리는데 꼬리 자르기 하고 나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이런 경우들 제가 보기에는 김문기 씨 사례는 딱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발언 중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해줬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몰랐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라 그 몰랐다는 발언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 부정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범위를 넓게 잡았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을 무죄로 일부 무죄를 준다는 뜻이지 몰랐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서 무죄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맞닿은 게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의 구체적인 증언과 맞닿은 걸 봤을 때 모를 수가 없고 골프 친 거를 기억 못할 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났잖아요. 사실상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무죄를 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 얘기에는 이 골프 사진 조작됐다라는 정도의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다면 사실 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새롭게 공개된 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고 김문기 처장은요 사실 애초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이재명 대표 측에 대응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가 이후 본인 중징계 얘기가 나오니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후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묻자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저 해당 발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재판부에게는 여러 증거로 켜켜이 쌓여서 실제로 그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그 거짓말에 대한 여러 가지 핵심 증거가 됐다는 게 여러 가지 시석이 나오기 때문에 성춘 부장님. 그런데 김문기 처장의 외장 하드소 파일에는 뉴질랜드 오실 때 즉석밥, 고추장 김치라면 녹차 이렇게 등등 해서 검찰이 제공했던 주장했던 여러 증거들 말고도 또 다른 증거들이 많다. 이거를 단순히 기억의 영역의 판결, 사법 판결, 검찰이 그릇된 조작 수사를 했는데 법원이 이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증거들이 고 김문기 처장님이 참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다. 성실하게 저런 것도 다 세세한 것도 잘 챙기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영상에서도 보여지듯이 가족에게도 참 잘하시고 평소에 좀 이렇게 올바른 태도를 보이셨던 분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것 때문에 좀 감정적인 이런 대입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렇게 김문기 그 당시에 김문기 처장이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을 때 좀 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나 당시 후보자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그때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좀 더 이런 빈소에도 찾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내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이후에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고 성실한 사람인 거를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 시기에 몰랐다는 주장을 하셨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저 문서 말고도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검찰이 뭐 잘라서 올렸다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그 사진과 달리 그 이외에도 사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얘기는 계속해서 그겁니다. 어떻게 몰랐을 수 있느냐. 저런 같이 골프도 치고 뭐 식사도 했는데 어떻게 몰랐을 수 있느냐인데 거기에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지면서 더 감정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골프를 친 사진처럼 조작했다 그 발언에 몇 글자를 지금 빼뜨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골프 칠 때 사진인 것처럼 잘라냈다. 이거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건데 골프 친 것처럼이란 말은 몇 글자를 빼고 오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단순 말씀 뭐든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겠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예. 그 열린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분명 실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과 관련돼서 좀 이 항소심 때는 좀 그런 인간적인 측면까지 좀 고려해서 좀 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성춘 부장이 오늘 저희 뉴스탑 출연에 쓰신 표현 중에 이제 과한 표현 혹은 뭐 단순 실수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사실 1심 재판부가 그 고의성이 봤다고 하면서 유죄를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런 주장이 이제 민주당에서 항소심에서 좀 다툴 일인 것 같고 결국 이 얘기. 근데 앞서 제가 이긴 최고위원을 통해서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의 현재 심경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취재했을 때 올해 수능을 봤는데 이 딸에게 보낸 영상 편지 그리고 본인도 김문기 처장의 딸도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이 얘기가 1심 재판부의 여러 결정타였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년 전에 대선 주자로 떠오를 때 대장동은 업자들에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줬냐 혹은 백현동 아파트는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풀어줬냐 3년 전 당시에도 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현동 발언이요. 문제 백현동 발언. 국정감사를 임하는 이재명 대표 심경을 알 수 있는 발언 하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그냥 많은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겠습니다.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도 저 얘기를 3년 전 뉴스탑10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에도 당시 경기도지사가 유력 대권 주자니까 국감 나가냐 안 나가냐 막 여러 논란이 있었을 때 국감 나간다. 나 준비해서 다 얘기하겠다. 그런데 나가서 백현동 거짓말을 하냐. 이게 1심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저 영상을 보면 굉장히 자신만만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대선주자로 내가 야당 의원들 다 상대해서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으니까요. 다 내가 내 업적 다 이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이뤘던 그때 국면이니까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판넬도 준비하고 또 이 당시 여당 문진석 의원이 질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내가 이 전 국민이 보는 국감장에서 예. 나의 업적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해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김문규 씨 이야기도 그렇고 이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치명적인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요 김문규 씨를 안다고 해봤자 별 제가 볼 땐 지장이 없어요. 대장동 문제와 그 연결되는 거 아니 같은 그 있는 직원을 안다고 한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백현동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백현동 문제 알고는 있었는데 협조 요청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문제될 때도 보면 뭔가 문제가 터지면 딱 부인하고 보는 그리고 옛날에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지만 불체포 특권 절대 받지 않겠다 했다가 갑자기 자기 문제로 닥치니까 제발 불체포 특권 부결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면 이 리더, 정치 리더의 어떤 정직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충수인 거죠. 예. 바로 그날 또 그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아마 지금 한번 본인은 생각해보고 후회를 많이 할 텐데 그때 협박이라는 말만 안 했으면 예. 이렇게 안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도하게 내가 협박을 받아서 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재명 대표가 협박받고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그 관련해서 이 광화문 나와서 단식 농성도 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할 때 얼마나 시위를 많이 주도했습니까? 예.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협박받고 가만히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지금의 이 1심의 중형이 선고된 그런 어떤 저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본인의 어떤 진심, 그때의 상황만 인정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도 본인은 그런 습관을 버리기는 저는 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부 판단 한번 볼게요. 구체적인 그 재판 판결문. 국토부의 백현동 부지 관련 협박 발언.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협박이 있었냐? 유죄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가 스스로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거 백현동 발언 고의 여부 있냐? 인정한다. 저렇게 미리
보여줄 거, 판넬이라고 보이는 패널도 준비했고 후보자 판단에 의할 줄 상황, 본인이 국감 가서 정면 돌판다고 했는데 다른 인터뷰에서는 지지율 상승,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상승의 기회라고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준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 발언한 거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파급력이 컸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강선필 부회장님, 네. 이런 거 같아요. 대장동도 왜 이렇게 업자들에게 돈을 많이 퍼주냐라고 해서 의혹이 커지니까 고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한 거고, 예를 들면 백현동도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옹벽 싸우면서 왜 이렇게 백현동 아파트 지어줄 때 규제 풀어줬어? 라고 했더니 아, 나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 발언이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본인 의혹을 끊어내기 위한 고의적인 거짓말이다. 1심 재판부. 이 판단은 동의하십니까? 뭐 사실 저 민주당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죠. 하지만 1심 선고 결과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리적으로나 어쨌든 대처가 조금 미흡하고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또 다른 전략을 다른 법리적인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면도 있었지만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 중에 답변한 내용은 선거법의 적용을 하는 그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 좀 깔려 있었고 예. 또 과거에 이제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쨌든 그 대법원에서 경기도지사 이 토론회 중에 있었던 것이 또 이거와 같이 적용이 되어서 예.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중형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다시 좀 세심한 법리적 해석과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